안녕하십니까. 여론조사의 모든 것 여론고수 시간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여론조사 심층분석 명품 프로그램 여론고수입니다. 여러분들 구독 좀 많이 해주시고요. 최근에 한절기라서 그런가요? 여러분들 구독 좀 바짝 조여서 힘을 좀 조여서 구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홍 기자님 혹시 그 좋아하는 여자 아이돌 가수 있습니까? 아니 그냥 뭐 좋아할 수도 있고 뭐 관심이 없을 수도 있지만 어떻습니까? 없어요. 저는 이명웅을 좋아합니다. 임영웅. 네, 아이돌은 뭐 별로. 네, 임영웅 하면은 또. 근데 예. 블랙핑크 물어보고 싶어 하는데 누군지는 알아요. 예. 그리고 세계적인 가수라는 세계적이죠. 거라도 유튜브 대한민국 1위입니다. 인스타그램 1위. 어쨌든 알아요. 예. 알아요. 제니. 제니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몰라요. 제가 여론조사 전문가 중에서는 블랙핑크를 가장 많이 연구한 사람이거든요. 제니의 별명은 젠득입니다. 근데 여쨌거나 저쨌거나 지수, 제니, 리사, 로제입니다. 왜 이렇게 블랙핑크 이야기로 시끄러운 겁니까? 뭡니까? 최근에 그 외교안보 실장 예. 김성환 실장 김성환 전 이제 실장입니다. 뭐 교체가 되면서 네. 그 대통령실의 외교 라인이 예. 뭐 한일 정상회담 직전에도 이제 이제 비서관들이 이제 바뀌었고 예. 중요한 시점에서 왜 이렇게 자꾸 바꾸나 뭐 이제 그런 논란이 벌어지는데 이제 그 원인으로 직접적인 원인으로 예. 이제 한미 정상회담 때 뭐 블랙핑크와 레이디 가가 예. 공연을 미국 측에서 제안을 했는데 예. 뭐 그 보고가 제대로 이제 대통령한테 전달이 안 됐다. 뭐 그런 면에서 이제 뭐 김성환 그게 대통령실의 공식 발표는 아니었습니다. 공식 발표는 아니었지만 예. 뭐 어쨌든 뭐 최근에 그 논란에 책임진다라고 김성환 실장이 말했기 때문에 예. 논란이라고 한다면 뭐 그거밖에 없으니까 이제 뭐 그걸로 그렇게 알고 있죠. 예. 알려진 거죠. 궁금한데 아니 그 블랙핑크 레이디 가가 건을 일단 우선 궁금한 건 왜 보고를 안 했을까? 그것도 좀 이해는 안 됩니다. 그것까지 뭐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고 예. 뭐 그게 이제 직접적으로 블랙핑크라는 발표도 안 했으니까 예. 이제 물론 이제 지금 블랙핑크 공연이 무산됐다라는 게 예. 이제 뭐 다 뉴스로 나왔긴 하지만 왜 보고를 안 했냐? 예. 그거 이해가 안 돼요. 그 부분에서는 이제 뭐 추측컨대 그게 그 외교안보실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뭐 그래도 이제 넓게 보면 연예인은 맞으니까 연예인 공연 자체가 뭐 그 중요성에 대해서 약간 좀 약하게 생각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이제 추측이 있어요. 이런 것까지 그런 추측은 있어요. 근데 뭐 정확한 건 우리가 잘 몰라요. 보도에 따르면 중요한 지금 미국의 협력이 중요한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부인인 질 바이든이 제안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제가 알기로는 손장과 손녀가 뭐 팬이라고 그러죠. 맞습니다.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이 바이든 대통령의 딸의 딸인가 그럴 겁니다. 그게 이제 뭐 팬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딸이 우리 팬이었어야 되는데. 아니 뭐 어쨌든 뭐 그런데 또 이제 이쪽에서는 과거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외국 나가서 뭐 정상회담이나 뭐 유엔이나 뭐 이런 데서 이제 할 때 BTS를 불러서 뭐 하고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너무 뭐 쇼를 하는 거 아니냐 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비판도 있었고 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부담도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추측도 있는데 이건 다 뭐 추측일 따름이에요. 추측일 따름이에요. 근데 이제 어찌 됐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죠. 뭐가 됐든 블랙핑크만한 세계적인 가수와 그리고 이제 저 몸이 근질근질한데 하진 않겠습니다. 하지 마요. 하면 한 대 때릴 거야. 알겠습니다. 그 세계적인 가수의 공연 그리고 또 이제 그 바이든 일가가 굉장히 이제 선호하는 그래서 이게 어떤 공식적인 그 한미 정상회담
이면에서 기폭제, 네. 이면에서 상당히 윤활제. 그 윤활제 역할을 예.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왜 보고를 안 했을까? 뭐 그 부분도 좀 이해는 잘 안 가죠. 예. 근데 뭐 홍 기자님이 또 오랜 시간 동안 이 권력 구조에 대해서 또 연구를 해오셨습니다만 일각에서는 김성환과 김태효 사이에 권력 암투다, 외교 권력 암투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이제 심지어 이제 이 연예인 얘기 나오니까 예. 또 뭐 김건희 여사 뭐 음모론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그렇게 나오는데 네. 그것도 역시 다 추측일 뿐이죠. 예. 그것도 역시 다 추측일 뿐이고 그 뭐 아무리 그 김태효 뭡니까 지금 그 안보 직책이 1차장입니다. 안보 1차장이 네. 뭐 유능하고 뭐 그렇다 치더라도 예. 김성환 실장은 또 그 초등학교 그 동창 그러니까요. 아니에요? 뭐 그래서 50년직입니다. 대광초등학교. 네, 그래서 뭐 그걸로 봤을 때 과연 친소 관계가 뭐 김태효 그 쪽으로 더 기울어졌다? 예. 뭐 그것도 사실은 뭐 쉽게 이해가는 부분은 아니고. 근데 어쨌든 뭐 뭔가에 논란이 있다 보면 뭐 예. 자꾸 이제 여러 가지 또 말들이 네.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대통령 님 여하튼 이런 어수선함은 결국 바람직한 거 아닌데 실제로 여론조사에서도 이번 주 지난주죠. 네, 이 논란이 있었던 주에 발표됐던 조사가 연달아 대통령 지지율이 내려간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MBS K스테디 리서치 좋은 회사죠. 4개 여론조사 기관이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3%인가요? 예. 네. 그리고 갤럽은 이 논란이 더 반영됐는데 30%입니다.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어수선함이 반영됐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네. 저는 사실 뭐 이것도 시기적으로 이제 반영이 됐을 수도 있지만 예. 저는 그거보다는 이게 최근에 이제 한일 정상회담 이후의 후풍 그게 이제 약간 좀 가라앉을만 하는 단계에서 교과서. 네. 교과서 문제가 있었고 그 네. 일본 교과서 왜곡된 예. 교과서가 이제 다시 또 이제 그렇습니다. 독도 문제. 나오는 게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후쿠시마 그 원전 오염수와 뭐 수산물 관련해서 이제 뭐 우리나라 대통령한테 뭐 이 양해를 구했다, 예. 뭐 그게 논의가 됐다, 뭐 상케이 신문의 보도입니다. 이런 뭐 얘기가 나오면서 아마 가뜩이나 이제 반일 정서가 높은 와중에 예. 이렇게 일본이 저렇게 나오니까 그 뭐 이럴 거면 뭐하러 이렇게 뭐 징용 배상 문제나 여러 가지 쪽으로 이렇게 이 일본과의 관계를 왜 이렇게 풀어주려고 우리 먼저 그렇게 노력을 했나? 게다가 우리가 구마가이 공사를 외교부로 조치했는데 계속해서 뻔뻔스럽게 독도는 일본어 땅어머니다, 독도는 일본어 땅어머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한국말로 했대요? 네네. 그건 아닐 거고. 예. 어쨌든 근데 저는 그런 문제도 다 예상이 됐던 문제예요. 네. 그 사실 뭐 일본 교과서 우리 교과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예. 교과서 그 검증 단계라고 하는 거는 뭐 이게 다 스케줄이 예. 짜여져 있던 거였을 거고 뭐 한일 정상회담 했다고 뭐 며칠 만에 갑자기 그 내년도 발간되는 교과서 이걸 전면적으로 다 예. 바꾼다 뭐 그건 그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고 또 예. 이건 그 차원에서 또 이제 한일 간의 뭐 그 문제를 예. 풀어야 될 문제인데 워낙 안 좋으니까요. 사실 일본에 대해서 국민 감정이 서운한 건 맞죠. 네. 맞죠.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는 이 한일 관계 관련해서 정부는 예. 이게 쉽게 생각하는 문제는 아니다. 이게 이제 이제 어느 정도는 또 일본의 성의가 보여질 거다라고 예상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이게 대표적으로 사실 교과서 문제는 좀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그 이제 과거사 반성을 얘기를 할 때 독일 예를 많이 들잖아요. 독일은 뭐 진정한 사과를 유태인한테 했다. 뭐 이제 그 주변 국가들한테 했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때 가장 많이 그 유태인 학살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게 이제 폴란드잖아요. 네, 아우슈비츠입니다. 폴란드와 독일은 뭐 제가 뭐 정확한 건 좀 더 찾아봐요. 그 교과서를 공동 제작한다. 뭐 심지어 이제 그런 수순까지도 이제 서로 이제 이게 이루어지고 그렇다면은 사실 우리도 좀 더 한일 관계가 발전적인 관계로 가려면
하여튼 그런 어떤 근본적인 문제까지도 서로 이제 차근차근 터치를 해가야 되지 않겠나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그렇죠. 없다 이 말씀인 거죠. 예. 자 어쨌거나 대통령 지지율이 좀 반전을 해야 될 텐데 이러다 보니까 뭐 속절없이 국민의힘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블랙핑크 이번 논란이 대통령 지지율 발목을 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면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홍 기자님 뭘까요? 대통령실이 예. 또 현 정부가 네. 아직 이제 세련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아. 이제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네.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축구 경기로 보면 예. 90분간 축구 경기를 하잖아요. 지금 대통령 임기가 아직 1년도 채 안 지났단 말이죠. 아. 5년 임기 중에서 예. 1년도 채 안 지났. 그럼 90분 중에 몇 분 지났어요? 한 15분 지났네요. 한 15분에서 네. 뭐 20분도 채 안 지났단 예. 말이에요. 근데 15분, 20분 지난 상황에서 뭐 1대 0으로 지든 2대 0으로 지든 예. 우리가 그러면 졌다라고 판정 안 내리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 초반에 약간 얼떨떨할 때 이제 한두 골 먹을 수는 있겠지만 예. 정비할 시간은 충분히 있다. 뭐 그렇게 봤을 때는 너무 뭐 예. 지금 이걸로 이 정부의 모든 거를 다 판정 내리기에는 아직은 너무 이른 시간이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 어떤 정책의 개발도 중요하고 또 이제 뭐 외교 관계의 어떤 변화와 혁신도 중요하고 예. 그런 또 취지에 대해서는 뭐 또 많은 지지층들은 공감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기존의 그 보수층 이외에 예. 중도층까지도 이거를 공감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이 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그 홍보 능력도 좀 세련돼야 예, 된다. 예. 뭐 이제 뭐 그런 네. 생각이 들어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지금 대통령실에 가장 필요한 사람이 홍영림 기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드는데. 홍보 전문가가 아니라서. 네. 근데 조선일보도 제가 나쁘죠.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저기 뭐 영화가 하나 개봉이 예. 된다. 예. 그럴 때 이제 보통 어떻게 합니까? 예고편을 만들죠. 예고편을 만들어서 미리 이제 맛보기로 재밌는 장면들을 그렇죠. 보여줘요. 프리뷰입니다. 그리고 또 뭐를 합니까? 무슨 이제 이 연애 프로그램 같은데 또 나가죠. 주연 배우들이 나가서 또 뭐 그 제작 비하인드를 얘기한다든지. 예, 노가리를 풀죠. 이게 좀 정제해서 말씀해. 네. 뭐 하여튼 그러면서 요즘 그런 연애 프로그램 굉장히 예. 이제 많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어떤 홍보 기간을 충분히 가지고 하하. 그리고 개봉을 하죠. 예. 네. 그렇게 해도 잘 될까 말까. 뭐 영화가 뭐 성공할까 말까 하는데 제가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 뭐 특히 이제 69시간 근로제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그냥 툭 던져버려요. 그냥 툭 던져버리고 반응 안 좋네? 이거 어떡하지? 그리고 또 이제 뭐 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영화 같은 경우를 제가 비유한다면 그냥 영화 툭 개봉시키는 거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하물며 영화가 하물며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신차를 이제 새로 이제 뭐 자동차 회사에서 신차를 개발해서 제품을 내놓는다. 그러면 그것도 이제 그 광고를 뭐 15초짜리건 30초짜리건 멋있게 만들고 그렇죠. 또 이제 거기에 따른 홍보 기사도 이제 뭐 언론지상에 이제 충분히 또 이제 보도가 되고 그러고서 이제 신차에 대해서 쫙 이렇게 나온다. 근데 왜 이런 어떤 기본적인 마케팅의 그 기법도 좀 활용을 해야 된다. 네, 형님 참 좋은 말씀이고 저는 좋은데 우리 감독님 좀 길다고 이야기하시네요. 그런 말 때문에 길어진 거예요. 예. 대한민국 최고의 여론 분석 심층 유튜브 방송 홍영님, 배종찬의 여론고수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